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8월 2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는 재택근무를 해서 웬만하면 장 끝나고 한두 시간 내로 마감 브리핑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된 데다가 저녁 회식까지 하고 와서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긴장감이 돌았었죠.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홍콩,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증시 모두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한국 증시는 다른 곳과 비교적 방어가 잘 된 듯 하긴 합니다. 요즘은 제가 베트남 증시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베트남 증시는 오늘 상승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S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양봉 몸통 안에 이렇게 음봉이 자리를 잡아주는 그림이 나왔네요.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살짝 갭락 스타트를 하면서 60일선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림인데요. 중국과 대만의 긴장감 중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 음봉을 품어주고 오늘보다 거래량이 좀 더 터지면서 또 이 양봉의 종가 혹은 이 음봉의 가 근처에서 마감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장초에 일단 갭락 스타트를 하게 되면 60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5일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하는 경우에 손절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21선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장초에 하락이 나와주면 매수를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엠 보시겠습니다. 오늘 5일 이평선 뿐만 아니라 6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갔네요. 그래도 아직 20일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간 상태인데요. 20일 이평선을 살짝 깨주는 그림이 나오면 매수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때처럼 말이죠. 만약에 이쪽에 있는 매물대 라인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손절을 할까 하고요. 물론 종가가 깨고 내려갔을 때 얘기입니다. 장중에는 언제든 페이크로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매물대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거래량을 많이 안 터뜨리면서 하방으로 갔다가 어떠한 호재나 공시를 내면서 큰 힘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아직은 기대를 좀 더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왠지 실적이 좋을 것 같은 느낌에 들어온 종목이라 일단은 실적 발표까지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다음으로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도 오늘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5일선보다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상승세가 강할수록 5일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상승세가 조금 약한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을 같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세 자체가 수급이 막 세게 들어올 만한 환경이 아니라서요. 강한 테마를 탄 종목이 아니라면 5일선만을 타고 상승하기는 어렵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21선 근처에 오면 2차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21선이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은 좀 더 움직임과 거래량을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노펙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제 양봉을 다 잡아먹은 그림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나오면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저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매물대 내부로 들어가서 안착을 해주고 물량이 소화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하방 테스트가 나오는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오면 60일 이평선에서 1차 매수, 그리고 또 깨지고 내려가면 120일선 근처에서 2차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노펙스도 특별히 나빠 보이는 게 없으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넨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청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와 MC파트너스 전사채 물량 평균 단가를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메리츠는 전환사채만을 냈었고요. 그 전환사채 150억 중에 85억을 MC파트너스에 넘겼으니까 메리츠는 65억치 전사채만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평균 단가는 물론 1734원이겠죠. MC파트너스의 경우에는 메리츠로부터 평균 단가 1734원에 전환사채 85억치를 받았고, 또 그 이전에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그 물량이 평균 단가 6275원에 100억치를 발행했었습니다. 그 두 개 평균을 내보면 평균 단가는 2848원이 나오고요. 총 185억을 투자한 상태가 됩니다. 장내에서 저점에서 더 매수를 해서 이 지점에서 말이죠, 평균 단가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계산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넨바이오에 관해서 따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위에 카드를 달아 놓을 테니 오른쪽 위에 누르셔서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넨바이오, 오늘은 전사채 물량이 나오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봉 마감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아래 단기 지지 라인 위에서 마감까지 해주었네요.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각처에서 발표가 있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또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서 승인 연기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넨바이오는 올해 안에 무조건 쇼부를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2분기까지 적자가 나면 올해도 적자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승인 유무와는 상관없이 내년에 상장 폐지 심사의 리스크도 있죠. 진짜 임상 승인과 동시에 말도 안 되게 10연상까지 치면서 이렇게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먹고 나올 생각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환사채 물량이 어떻게 나오냐인데요. 지금은 계속 15억치씩 찔끔찔끔 전환을 시키고 있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MC파트너스의 물량은 아닐 것 같고 메리츠의 물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메리츠의 평균 단가라면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엑시트해도 괜찮긴 하죠. 물론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그들의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말이 되긴 되는 수익률입니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주 움직임이 굉장히 지켜볼만 하겠네요. 하지만 21선만큼은 깨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